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We look for love, no time for tears. Wasted water's all that is, and it don't make no flowers grow. Good things might come to those who wait, but not for those who wait too late. We gotta go for all we know.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them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I hear the crystal raindrops fall on the window down the hall, and it becomes the morning dew. And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t to be the on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big castles way on high.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Let's get it together, bab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장군대에 이어서 신청 안 했다. 워닝 JTB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금요일에 제가 선곡하는 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다들 이제 가사도 다들 가사를 올려주시네요. 준비해주시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네. 오늘은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Just the Two of Us, 보컬은 빌 위더스가 불렀습니다. 제가 네. 항시 선배가 선곡을 해오면 네. 그거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통했어요. 그렇죠. 되게, 이하이 삼형제의 네. 둘째. 네. 이 노래가 1981년 곡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곡인데 근데 지금 들어도 너무 좋죠? 이 노래는 정말. 그래서 지금 신청곡 좋으다. 우리들만 있으면이라는 노래예요.
되게 자, 뭐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샘플링도 많이 맞아요. 하고 리메이크도 많이 맞아요,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가수들도 커버 많이 했어요. 이거. 그 사람들 누구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어반자 카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거기도, 제일 아마 익숙한 커버를 했어요. 아니 강민승님은 또 번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둘만 있으면 하늘에 성을 짓는 것도 가능해. 우리 둘만 있다면 너와 나만 있다면. 네. 어머, 이상한 이 플로우로 읽은 그러니까요. 다음에 네, 괜히 네. 혼자 민망해서 하하하. 81년이면 41년 전 노래. 이게 빌보드 2위까지 올랐고요. 그래미상에서 R&B 부문을 수상한 곡입니다. 와 엄청난 곡. 너무 유명한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곡이에요. 뭐 이게 또 게다가 메이저 키가 이게 분위기는 밝은데 메이저 키가 아니고 마이너 키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쓸쓸한 감도 있어서 은근해서 비 내리는 날 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파운드리님 나 태어나기 한참 전이라 그러셨네요. 81년. 잘생긴 이세희님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파운드리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맨날 저 930 하는 채팅창에 오셔서 네. 나는 재은 팬이라고. 자, 하지만 강민수님 네, 낮에 네, 진심을 눈의 찜사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노래를 틀었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낮에 오늘은 이 뉴스의 날이었습니다. 이거 이따 큐시트 산책에서도 조금 더 짚어보겠지만 일단 이 뉴스 보고 가야 되겠죠. 오늘은 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16일 만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네. 왜 사실상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비대위 구성까지 이른 절차상은 문제가 없었다 이랬습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상이라고 한 게. 그래서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비대위를 구성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자, 재판부 뭐라 그랬냐면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일부 최고부 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해왔던 네. 얘기거든요. 비상 상황을 네. 만들었다. 이는 지도 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게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 이것도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게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할 만큼의 실체적 비상 상황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만큼 국민의힘 다시 비대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죠? 어려워졌습니다. 네. 비대위를 구성해야 하는 전제 조건 자체,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리를 제가 잘 했죠? 네. 아주 이해가 쏙쏙 잘 감사합니다. 되게, 네. 자, 끄덕끄덕 하셨네요. 끄덕끄덕. 네. 잘 이해가 되셨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네. 푸터팬 분들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셔서 아마 빠짐없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조금 이 소식에 비하면 말랑한 소식으로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겠다. 이제 네네. 여러 차례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공연 기간 부산 지역의 숙박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얼마나 올렸냐면 평균 4배, 최대 9배까지 올랐다고 해요. 9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저번 주인가에 부산에 가려고 좀 네. 알아봤었는데 모 호텔의 가격이 250만 원에서 포기했거든요. 네. 광복절 꼈던 연휴에.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이 연휴 인파로 올라 있는데 거기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BTS가 이제 공연하기로 한 날짜가 JTBC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인데 네네. 그 전주 대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4배에서 최대 9배까지 인상이 됐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아졌는데도 중요한 건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매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 거의 모든 숙박시설을 지금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호텔 측에 약간 꼼수 영업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쌀 때 정상 가격일 때 네네. 예약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치솟으니까 나 손해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는 호텔 거예요. 측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호텔에서 이렇게 취소를 하더라도 100% 환불만 제대로 해주면 소비자와의 그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 지금 현행법상은 되어 있어서 환불 규정만 있군요. 네, 환불만 뭐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뭐 어딘가에 소구할 어떤 절차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법적 대응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숙박비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는 좀 너무 그렇죠. 네, 안 과한 가고 거잖아요. 말지. 네. 그래서 부산시가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 차원에서 요금을 너무 올리지 않도록 권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권고, 뭐 계도 사항이다 보니까 뭐 강제할 어떤 뭐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서영자님, 오 이게 K 바가지예요? 라고 외국인들의 한국말을 흉내내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야, 그거 봐요. 여기 강민승님도 BTS 공연 날짜 뜨자마자 2박에 890만 원이래요. 야, 정말 굉장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네. 오랜만에 이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제 팀 활동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완전체로 공연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이 무대를. 그런데 이런 좀 그렇죠. 네, 이런 축제 바가지가 분위기에. 네. 조금 씁쓸합니다. 조금 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기장군에 있는 호텔들 가격을 시범적으로 낮춰주시고, 왜냐하면 그 공연이 기장군에서 열리는 네. 거거든요. 부산시가 다 같이 협조해서 이게 좀 기분 좋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를 살펴봤고요. 8초 후 이번 주 이 아이와 함께 오겠습니다. 네, 쭌쭌잉님께서 네. 의식의 흐름 코너 네, 선영의 이야기. 맞습니다. 자, 네. 그 여기 보니까 남영님께서 모래시장의 텐트는 얼마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쭌쭌잉님은 눈치 있고 좋을 것 참 같은데. 이건 정말 썰렁 개그 죄송해요 하셨네요. 뭐라 그러시냐면 기장군과 지장군 하셨습니다. 네, 사과 썰렁 잘 개그 받겠습니다. 사과 네, 받겠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부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네. 이거를 얼마나 빨리 얘기하는지를 제가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래퍼를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이 아이 주제는 뭐 선곡으로 힌트를 마구마구 네. 주셨죠. 이인데요. 사실 이가 정말 여러 뜻을 가진 동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삼형제 쌍둥이입니다. 아, 삼형제. 이 삼형제. 네. 먼저 첫 번째 이는 알파벳 이. 알파벳 E. 인데요. 네, 맏형이군요. 네. 혹시 뭐 해외여행 가실 때 네. 주로 어떤 수단으로 통신을 저는 두 가지 중에 좋아하세요? 하나. 여러 명이 좀 갈 때 같이 다닐 경우에는 도시락, 도시락, 네.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를 갖고 가고, 그리고 따로따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면 심카드. 로밍은 주로 안 하시고. 로밍은 안 합니다. 로밍이 좀 비싸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해외여행 다닐 때 저는 항상 이심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심이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올리오 해외에서는 닥터스? 네, 보편화가 돼 있고 이게 특정 어플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신규 가입자한테는 쿠폰을 줘서 저는 거의 영원으로 몇 번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이심에 대해서 저는 좀 친숙한데 아마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과나무의 배두나. 이분, 저는 텔레파시를 이용합니다. 오늘 왜들 이렇게 다 얼음 개그를 하세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보내야죠, 이렇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행으로 네. 다시 정신 차리고. 네, 정신 차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왜 핸드폰에서 심 카드를 빼서 맞아요. 이제 뭐
새로운 심을 꽂고 이러다 보면 분실 위험도 있고 네.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 핀도 사실 그래서 저는 여권에 그 핀을 붙여놓고 다니거든요. 여권을 예, 잃어버리면 예, 어떡해요.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그 도시락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들고 다녀야 되니까 여행 중에는 또 특히 이제 뭐 보조 배터리나 많이 네. 이제 주렁주렁 네. 달고 다니는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이심을 이제 자주 써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이심 제도가 도입이 돼서 네.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핸드폰에 여러 개의 심을 설정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카드가 여러 개다. 그러면 한 핸드폰에 전화번호도 여러 개가 되겠네요? 네, 그 전화번호를 뭐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뭐 네. 모든 이심이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심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이심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끔 전화번호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업무상 핸드폰 여러 개 쓰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뭐 사적인 용도와 업무상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뭐 각종 필요에 의해서 여러 전화번호 회선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이심은 뭐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물리적인 심카드가 아니라 전자적 심카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심칩을 사면 그 통신사 가서 5,000원 정도 비용을 내고 네. 그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 조그만 모양으로 걸. 네, 네네. 카드 모양에서 이렇게 똑 떼가지고 핸드폰 안에 네네. 넣잖아요.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QR코드로 이제 핸드폰에 이제 내장하게끔 하는 거죠.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격도 기존 뭐 물리심이 5,000원이었다면 2,700원 선으로 훨씬 저렴해졌다고 하고 이렇게 QR코드가 설치된 다음부터는 뭐 가입자 번호, 통화 기록, 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 다 이제 물리심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네. 되는 거죠. 지금 오늘 금요일이라 다들 기분들이 좋으신가 봐요. 다들 농담. 한선우님, 텔레파시라니 저 같은 사람은 전서구를 써야겠네요 하셨고요. 이심전심이군. 이심, 미치겠다. 삼심, 사심이군. 지금 뭐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 유심, 마이심 뭐 난리 났습니다. 진짜 지금 네. 댓글창에 난리 났습니다. 네. 타운대리님께서 아재 개그 멈춰. 네. 제발 아재 개그 멈춰라고 선생님이 하는데. 찾습니까? 뭐 그 뭐지 좀 기발한 아재 개그는 전서구 무엇 나왔고요. 네. 자, 농담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옴도 나왔습니다. 자, 자,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이 심을 깔아서 전화번호가 2개가 됐어요. 네. 그럼 요금제는 어떻게 되고 무슨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2계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요금제는 이제 심이 2개가 생긴 만큼 따로따로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쓰는 회선은 좀 풀 요금제로 커버를 하고 좀 이제 부가적인 회선은 좀 저렴한 요금제로 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 알뜰폰 요금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필요에 맞춰서 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뭐 유무선 결합 할인 같은 것도 당연히 이 이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결합 할인 같은 경우에는 명의자 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서 회선이 여러 개더라도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공시지원금 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회선을 정한 만큼 이제 사용자가 유의할 점은 어떤 회선으로 어떤 연락이 오는지는 기계가 하나니까 자기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가 좀 번거로운 네. 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어보셨던 카카오톡의 경우는 기기마다 다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폰 유저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밖에 못 갤럭시, 쓰는군요. 갤럭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심 제도 도입 전에도 듀얼 메시지 기능이 있어서 뭐 여러 개 계정으로 메신저를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폰. 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이심 제도를 활용하셔도 뭐 여러 개의 계정으로 카카오톡이나 그런 번호 기반의 메신저들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용자들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편리한 이제 제도인데 전화기를 이게 2대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심 도입이 아직 안 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69개국에서 이미 이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통신 업계에서도 더 보편화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면 유통 채널이 이통 3사에 비해서 좀 적은 알뜰폰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 되는 거고, 다만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니까 막 반대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굳이 이 시장을 개방하는 게 별 도움을 안 되는 이통 3사는 좀 그렇죠. 뜨뜻미지근한 그렇겠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E는 알파벳 E이기도 했지만 듀얼이라고 하면 숫자 2의 의미도 있잖아요. 네. 얘는 그러면은 삼형제 중에 첫째이자 둘째인 굉장히 좀, 이상하게 네. 뭐가 꼬이는. 네. 근데 둘째가 바로 숫자 2 아닙니까? 이번에 나올 2가 숫자 2죠. 네, 이번 소식은 제가 듣자마자 킹 받아가지고 얼른 집어들고 온 소식인데요. 포스코에서 직원들의 임금은 3년 동안 평균 2%, 그러니까 거의 매년 2%씩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회장의 임금은 2배로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6개월 새, 1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2%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깎인 거나 다름없는 그렇죠. 오른 게 아닌 거잖아요. 거죠. 네. 네, 올해 근데 물가 상승률이 5.6%뭐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러는데. 네. 회장님이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냐면 상반기에만 6개월 동안 18억 8,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받은 9억 8,600만 원에 비하면 이제 2배 거의 2배가 된 거네요. 거죠. 네. 근데 포스코 직원들이 조금 더 열받을 만한 게 포스코가 지금 비상경영 선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뭐 이 2% 인상에도 다 동의를 하고 비상경영 상황이니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 회장님의 보수는 이렇게 많이 늘었다면 아니 우리는 다 허리띠 졸라매는데 저건 뭐냐 하고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스코가 글로벌 뭐 원자재의 단가가 하락하고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업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거든요. 네. 지난달에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사내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 현금 지출 줄여야 된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장 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측은 이 인상된 회장 임금에 대해서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 보상으로 준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이 회장뿐만 아니라 성과에 따른 거기 때문에 뭐 사장, 부회장 등도 비슷한 비율로 올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논란에 더 부추겼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직원들한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임원들에게만 이렇게 성과가 그렇죠. 돌아가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사상 거죠. 최대 영업이익을 냈으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원들한테 뭐 대형 인센티브 같은 걸 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회사가 뭐 잘 되는 건 다 직원들의 피땀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뭐 이런 일이 사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등 이미 뭐 서구 문화권을 중심으로 조용한 퇴직이라고 quiet quitting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조용히 퇴직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것만 최소한의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막 내 몸을 갈아서 우리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 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몸을 갈아 일해봤자 회사에서 나한테 해주는 건 없으니 티 안 나게 주어진 일을 최소한만 하자라는 조용한 퇴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타격을 입겠죠. 근데 뭐 누구 탓을 하겠어요. 네.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그런 관행들 때문에 이런 움직임으로 또 번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선배께서 저한테 직장 생활의 3대 원칙이라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1번 남의 일을 뺏어 하지 말자 2번 내일 일을 오늘 하지 말자 3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선배는 지금 그 선배는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슬픈 웃고 얘기할 얘기는 아닌데 네. 제가 아이고. 입사 초반이었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막 뭘 좀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보겠다고 설쳤더니 그 3대 원칙을 잊지 말고 살려고 하시더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었는데 네.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고. 네. 네. 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 마지막 삼형제의 막내는 치아입니다. 치아. 네. 이게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네, 이가. 치아가. 근데 그리고 인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하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워낙 많죠. 네. 근데 저도 늘 해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미관상 턱을 조금 안으로 넣고 싶어가지고 늘 하고 싶었는데 이게 보철도 보철이지만 생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 공포 때문에 이제 못했어요. 뭐 앞으로도 못하겠죠.
근데 사실 교정을 할 때 이제 보통 튀어나온 구강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발치가 필수적이래요. 공간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요새는 비발치 교정이라고 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비발치 교정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러네요. 이번에 알아보면서 포털에 비발치 교정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해주겠다는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과가. 보편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희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정 생각하시는 분들 이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처음, 도레도레님,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매일 이 시간에 하나요? 하셨습니다. 예, 매일 7시 10분부터 40분까지 뉴스데스크를 하기 전에 30분 동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용마 선배인가 제가 얘기한, 아니고요. 고이룩 기자님입니다. 그 선배님은 고이룩 파리특파원을 하셨던 선배님이십니다.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고이룩 선배님 그 성함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꼼꼼히 알아봐야 되는데, 비발치 교정해온 치과 의사에게 보건당국이 3개월 15일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이거 너무 부당하다 하면서 이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이 보건당국의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네, 왜 그런 그러니까 거죠? 저도 이제 비발치 교정법이 그냥 뭐 시술상의 어떤 방식의 차이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사는 발치해서 하고 어떤 의사는 발치 안 하고도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발치 교정법이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환자의 민원이 제기됐고 보건당국이 조사해보고 나서 3개월 15일에 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인된 연구 자체가 없대요. 어떤 의학적 근거가 없는 채로 그냥 대단하네. 걸어 놓은 거고 네. 심지어 해명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비발치 교정을 내가 직접 안 했다. 그냥 하겠다고만 하고 직접 시술한 적은 없으니까 나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해당 더 의사가. 황당하네요. 그러면 비발치 교정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겠다고 광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기네요, 사기. 과장 그렇죠. 광고고. 게다가 이 의사,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에게 대리시술까지 맡긴 그 징계가 3개월 15일이면 저는 이거 좀 과다한 게 아니라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이번 이제 행정소송 결과에 뭐 그냥 승복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기도 그게 뭐 의료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그래서 뭐 비발치 교정 혹시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피해 입지 않도록 꼼꼼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하이 2,3형제 만나봤고요. 그냥 8초 가지 말고 네, 푸시트 바로 미리 가죠. 보겠습니다. 뭐 톱은 예상하시는 대로 그 소식입니다. 앞서 큐레이팅 해드렸던 그 기사. 조금 다른 얘기 해보면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뭐라 그러냐면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정. 빠른 시일 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의 신청 여부를 정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내일 당장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혹스럽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가처분 결정도 납득할 수 없다.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뭐 지금 당연히 환영하겠죠. 네.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이행해라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5개 아이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가처분 결정 내용부터 이준석 전 대표 입장, 대통령실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리포트, 현장 중계차, 또 기자 출연, 모든 뉴스의 모든 형식을 다 총동원해서 아주 세세히 낱낱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호자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많죠.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들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으로 어디에 가서 홀로서기를 합니까? 네. 이런 18살 500만 원 들고 사회에 나와야 하는 18살이
매년 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휴.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립 청년들이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생활고 또 정서적 고립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만에 한강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거 반포지구의 한강 좋겠다. 달빛 야시장,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현장 풍경, 첫날 밤 풍경을 뉴스데스크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저는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